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고 개인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혹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저의 신원을 알고 걱정을 할까 하여 부득이하게 이렇게 음성을 변조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과정과 선임하고 난 뒤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실망했던 점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서류가 많이 있어서 처음에 준비할 서류 리스트를 보시면 깝깝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서류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이 서류는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서류들은 담당하시는 변호사 사무실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받은 1차 준비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류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가서 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본인이 자영업자시다 라고 한다면은 그 자영업자가 준비해야 될 그런 서류들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다 요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떼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떼줍니다. 이때 발급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런 서류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관공서 제출용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법원에 들어가야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공서 제출용 이렇게 이제 해서 저는 다 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 주민등록 등본 번호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준비해야 될 그런 목록들을 보면은 몇 가지는 양식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 상태 파악이나 부채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는데, 사무실마다 혹시 이 양식이 갖고 있다면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채 잔액 증명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같은 경우에도 잔액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 모바일 앱에서 대부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액 증명서나 이런 부분들 발급해달라고 하면은 쉽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거 어떻게 떼야 되나, 일일이 다 은행 다녀야 되나 그랬더니 요즘 다 모바일로 다 할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쉽게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걸렸던 게 인감 도장을 이제 보내는 거였어요. 인감 도장을 이제 보내야 된다 그래요.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인감 도장을 보낸다? 이게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좀 다른 데도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또 동일하게 이 서류들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원래 인감 도장 원래 내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감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떼요. 한 장을 떼는 게 아니에요. 채권사에 보내야 돼서 그런지 채권사의 수만큼 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성해야 되는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 내에 있는 가족들의 재산 내역이에요. 물론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내의 재산 상황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잖아요. 나는 재산이 없어서 회생을 하는데 아내 앞으로 이미 많은 재산이가 있어요. 이러면은 채권사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상의해 보셔서, 만약에 배우자분께서 재산이 있으시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좀 상의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변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크게 걸리는 것이 없어서 그냥 무리 없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진술서에는 내가 왜 빚을 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야 돼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쓰는데 영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냐, 태어날 때부터 써야 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려웠던 가정 형편을 써야 되냐, 이럴 수도 있고요. 다행히 이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샘플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진술서들, 진술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술서들 잘 쓸 수 있도록 아마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진술서를 통해서 변호사가 이제 여러분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정도로만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그러면은 빚을 탕감받게 되면 남은 변제금을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잘 어필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 갚을 능력조차 없어서 난 앞길이 깜깜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회생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빚이 늘어나서 이거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그런다. 그래서 회생을 신청을 했고, 이 회생 작업을 통해서 내가 빚이 탕감이 되고 나면 나는 다시 정상적으로
정도로 열심히 잘 일을 해서 면제금도 잘 갚고 세금도 잘 내고 그래서 좋은 사회인으로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 이 서류들을 잘 수합해서 저는 우편으로 먼저 보냈어요. 네, 그래서 공인인증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걸렸어요. 이때 공인인증서를 보낸다? 이게 좀 걸렸긴 했는데 수임료 1차로 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뒤로 물러설 수 없어서 일단 의심스러워서 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류를 작성해도 내용이 꽤 되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것이고 뭐 근로자냐 아니면은 자영업자냐 뭐 프리랜서냐 여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2차 서류, 3차 서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보충 서류까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준비해서 이제 보내야 됐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1차 기본 서류까지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2차, 3차 서류들을 빠르게 발급받고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차, 3차 서류도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채권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었고 처음에 봤을 때는 와 이거 언제 다 준비하지 그랬었는데 막상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런 것들 저도 다 준비해서 하루도 아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준비해서 다시 보내고 이렇게 좀 빠르게 서류 준비들을 좀 해서 좀 더 빠르게 회생 절차가 좀 들어가서 추심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준비를 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다음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 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가 이 모든 회생 절차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